반갑습니다, 여러분. 깔끔한 또 이렇게 그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 곁에 찾아온 정승규 선생님의 뭐예요? 정기와 인수분해 마지막 간격이죠. 여기서는 식별형 공식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저번 시간에 인수분해 중에서 딱 하나 안 하고 다 했거든. 그 마지막 하나가 복 2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거예요.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테니까 잘 보도록 하십시오. 일단 첫 번째 시작은 복 2차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복 2차식. 뭐가 있어? 복 2차식. 2차식이라는 건 이거죠. 2차식이라는 건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게 2차식이라면 복 2차식이라는 거는 각각을 다 제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를 제곱하면 몇 차예요? 시작. 4차. 1차를 제곱하면 몇 차야? 2차. 상수를 제곱하면 여전히 상수. 그래서 복 2차식이라는 거는 4차와 2차와 상수로 이루어진 거. 4차항, 2차항,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걸 사람들은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4차항, 2차항, 1차항. 4차항, 2차항, 1차항이 아니라 4차항 상수항. 4차항, 2차항,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 뭐 이런 거. 이거 한번 보자.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4차와 2차와 1차면 저번 시간에 공부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복 2차식은 쉬운 패턴이 있고요. 쉬운 패턴. 그 다음에 어려운 패턴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이제 쉬운 패턴이거든요. 이런 쉬운 패턴은 그냥 치환 한 번만 하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치환하라고요. 뭘 치환하느냐?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x의 제곱을 뭐라고 치환한다고요?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잘 봐. 얘는 x의 제곱을 다시 제곱한 거니까 x 제곱을 제곱한 게 바로 4차니까 x 제곱이 t라고 치환했으면 얘는 결국 뭐의 제곱이에요? 시작. t의 제곱일 거라고요. t의 제곱을 이렇게 씁니다. 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대해서 x의 제곱인데 x의 제곱을 뭐라고 봤다고요? t.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시작.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결국 얘를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그러고 봤더니 t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지금? 2차식이죠. t에 관한 2차식은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돼요? 2는 2니까 t-2에 대해서 t-1을 이렇게 정리해요. t-2에 대해서 t-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건 저번 시간 공부했던 거야. 2를 가지고 구구단 외운 다음에 큰 거 쓰고 나중에 쓰고 여기에 있는 부호 그대로 옮겨주고 플러스면 같은 부호다. 여러분 얘기했었던 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최종적인 답이라고 쓰면 안 돼요. 물론 괄호가 여러 개 보이니까 인수분해한 결과처럼 보이겠지만 맨 처음에 주어진 게 x에 관한 식이었으니까 맨 마지막에 원상 복구를 시키는 건데 뭐를 x라고 봤으니까 x의 x제곱을 뭐라고 봤으니까 t라고 봤으니까 t 대신 다시 한번 x제곱을 대입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2 t 대신 x제곱을 대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앞에 있는 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2고 얘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건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복 2차식의 인수분해 중에서 치환을 활용한 아주 쉬운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건 어렵지 않아. 선생님 어려운 패턴도 있습니까? 어려운 패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진장 어려운 문제로 바뀌는 거야.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이라고 그랬잖아요. x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 이건 무진장 어려워요. 얘를 인수분해 하셔요. 무진장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이거는 치환해도 안 돼. 아까처럼 선생님 치환 좀 해주시죠. 그래 치환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원이시라면. 금방 기분 안 좋아질걸요? 왜요? t라고 치환해도 얘는 t제곱이 되고 얘는 t가 되고 얘는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잖아요. 애시당초 인수분해가 안 되었던 놈이다. 이거 인수분해 안 되거든. 인수분해 안 돼.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치환을 하지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패턴이 되는 거고요. 이 어려운 패턴은 이 인수분해 자체를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라고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선생님 이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바꾸라고 합시오. 그럼 뭘 정리하면서 바꾸는 거냐면 이 창을 가운데 항 다른 말로 이 창을 조정해서 얘를 조정하는 거야. 얘를 조정해서 얘를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야 돼. 와우. 선생님 완전 제곱식이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네모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항은 그 유명한 반의 제곱. 그렇지. 반의 제곱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상수항은 1창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서 제곱을 했어. 이거 반으로 쪼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걸 제곱하니까 얼마야 시작? 플러스 4.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이었지.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앞에 거에다 루트 씌우고 맨 뒤에다 루트 씌운 다음에 연결부호 그대로 가서 전체의 제곱. 기억나죠? 이번에는 얘가 4라는 조건 하에서 얘가 4라는 조건에서 1차 항을 조정하는 거야. 이번에 1차 항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될까 생각. 1차 항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1차 항을 가지고 상수항을 만들었을 때 반의 제곱이었잖아요. 이거의 반대 가정이잖아. 반대 가정. 여러분 제곱이 맨 마지막이니까 제곱한 걸 반대해보세요. 제곱을 반대하면 뭐야? 제곱의 반대는 루트 아니야? 루트. 그 다음에 반, 절반, 2분의 1 곱한 거의 반대는 2배죠. 2배. 결국 얘를 이쪽으로 갈 때는요. 상수항을 가지고 1창을 만들 때는 반의 제곱의 반대말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4를 가지고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하면 얼마 시작? 4. 그럼 결국 가운데 항이 4x 또는 마이너스 4x가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걔를 이용하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워서 가만히 잘 살펴보고 있어요. 얘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치환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1창을 바꾸는데, 아니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2창이죠. 가운데 항을 바꾸는데 가운데 항을 바꾸는 요령이 뭐냐? 상수항이 1일 때는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이런 느낌. 어떻게?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1을 가지고 루트 씌운 2배 하면 얼마야 시작? 2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2에 대해서 어떻게? 2에 대해서 x의 제곱을 쓰든지 마이너스 2에 대해서 x의 제곱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예컨대 여기에다가 플러스 2에 대해서 x의 제곱을 썼다 쓰자. 이렇게. 그럼 원상태로 복귀시키려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원래는 플러스 x제곱인데 여기는 플러스 2x제곱을 썼으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이 필요하죠. 이제 된 거예요. 플러스 2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을 더하면 x제곱이고 나머지 다 그대로 갔으니까 선생님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바꿔줄 거거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바꿔준다는 얘기가 뭐냐?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결국 시작! x제곱! 여기다 루트 씌워서 x제곱! 여기다 루트 씌워서 1! 연결부호 그대로 얘는 제곱꼴로 바꿀 수 있어. 얘도 마이너스 x제곱꼴로 바뀌었으니까 결국 어떤 놈 제곱 마이너스 어떤 놈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바꿨잖아요. 이놈을 인수분해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보기차식의 어려운 인수분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돼요? 그렇죠.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해봐.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또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고요. 좀 더 보기 좋게 쓸 때는 내림차순으로 쓰는 게 좋으니까 2차항, 그 다음에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 또 시작.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런 느낌을 써버리면 이게 바로 얘를 인수분해하는 결과다. 이거는 무슨 패턴? 치환이 안 되는 어려운 패턴이었다. 이렇게 연습을 해두시면 되죠. 돼요? 치환이 안 되는 어려운 패턴이 있고 치환이 되는 쉬운 패턴이 있다. 치환이 안 되는 어려운 패턴, 치환이 되는 쉬운 패턴 두 가지를 모두 다 연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제를 살펴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저번 시간에 풀었던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보기 2차식이죠? 한번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건 이건 치환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치환 어떻게 합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5,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 2창이 보이고요. 그 다음 뭐야, 시작. 그 다음에, 4창이 보이고, 2창이 보이고, 상수항이 보이니까. 이건 무슨 패턴? 쉬운 패턴이다. 쉬운 패턴 어떻게 해요? 치환하면 되지. 뭘 치환하면 돼요? 그렇죠. x제곱을 뭐라고 치환하자? t라고 치환을 하도록 하자. 끝났어. 얘는 뭐가 될까요? 시작. t제곱.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5t. 그 다음에 얘는 시작. 플러스 4. 이제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잖아요. 4일은 4. 구구단을 위해서 큰 거 먼저. 합이 5 된 거 확인하세요. 4일은 4. 합이 5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큰 거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 나중에 쓰면 된다. 여기에 있는 연결부호를 그대로 여기다 쓰고 여기에 있는 숫자를 플러스면 똑같은 부호를 그대로 쓴다. 이렇게 가십니다. 됐죠? 인수분해 했으니까 이제 다시 원상 복구. 뭐야? t 대신 다시 x제곱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x의 제곱 마이너스.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 아직 인수분해하려면 끝나지 않았네. 얘도 인수분해 되고 얘도 인수분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쉬운 패턴이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꼴이니까 앞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이건 2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2 그죠? x 플러스 2에 대해서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뭐 여러분 이제 손쉽게 되죠. 그죠? x 플러스 1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로 쓴다면 얘가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뭘 이용한 거야? 복 2차식 치환을 이용한 복 2차식의 인수분해다.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겠네요. 그죠?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쉬운 패턴 어떻게 할까? 그렇지 이것도 치환하면 돼요. 뭐를? a 제곱을 다시 한번 쓰자. a에 대해서 4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a의 제곱을 뭐라고 치환하자? 시작. t라고 치환하자. 그럼 앞에 있는 게 뭘로 바뀌고요? t에 대해서 제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플러스 t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3, 2, 6 이렇게 되나? 그죠? t 플러스 3 그지? t 플러스 3 2니까 t 마이너스 2 어떻게 한 거야? 3, 2, 3, 2, 6 왜 3, 2, 6이야? 차가 1 나오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연결부호는 앞에다 그대로 쓰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부호 반대로 쓰라 그랬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가야죠. 이제 원상복귀 t가 뭐였어요? a제곱 여기다 a제곱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불러보시죠. a제곱 플러스 3 또 하나는 시작 a제곱 마이너스 2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거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돼요. 그죠? 이거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쉬운 패턴이었고 어려운 패턴 하나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쪽에서 하나 더 만들어보자. 응? 어려운 패턴 하나 만들어 볼게. 뭘로 한번 해볼까요? 얼마만 해볼까? 이게 낫겠다. x에 대해서 4제곱 마이너스 13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그죠? 13에 대해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얘를 인수분해하죠. 요거 한 번 더 연습해보자. 됐죠? 인수분해하죠. x의 4제곱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플러스 4 해보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치환해볼까요? 치환하면 그런데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왜?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제곱이 돼요. 거기도 참 좋고 얘가 마이너스 13t라는 것도 좋고 플러스 4라는 거 좋은데 얘가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지? 이런 게 이제 어려운 패턴의 복 2차식이라는 거고 이런 거 인수분해 할 때는 뭐 해라? 그렇죠. 결론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바꾸는 건데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 a제곱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얘를 뭘로 바꾸라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 그러면 어떤 놈 제곱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얘를 원상 복구시키기 위해서 얘랑 똑같아지기 위해서 뒤에다가도 어떤 놈 제곱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어떤 놈 제곱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조정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가운데 양, 이 창을 얘를 조정하는 건데 여기가 4니까 여기에 개수는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하는 거 시작.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4에다가 루트 씌운 다음에 2배 하면 됩니다. 4 루트 씌우면 얼마야 시작. 2를 2배 하면 되니까 얼마야? 4가 되겠죠. 여기에 4가 와야 되는구나. 여기에 뭐가 와야 되는구나? 4가 와야 되는구나. 4가 와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4가 와야겠습니까? 4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 그렇죠. 여기에는 얘가 와도 되고요. 뭐가? 플러스 4x제곱이 와도 되고요. 마이너스 4x제곱이 와도 돼요. 일단 플러스 4x제곱 먼저 해볼까? 플러스 4x제곱이 올라면 x의 4제곱 잘 봐. x의 4제곱 플러스 4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4라고 썼다고 생각해봐. 얘를 먼저 선택한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3x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 4x제곱이니까 뭐라가 필요해? 그렇지. 마이너스 17x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4x제곱이랑 마이너스 17x제곱이랑 합쳐서 마이너스 13x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 왜? 얘가 전체 제곱꼴이 안 됐잖아. 물론 무리수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는 루트 17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만 이게 제곱꼴이 아니지. 이건 좋지 않다. 이럴 때는 플러스 4x제곱이 아니라 뭘로? 마이너스 4x제곱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뭐만 오면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4x제곱이 왔으니까 마이너스 13x제곱이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해 시작? 그렇지 마이너스 9x제곱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제곱수 맞잖아. 그지? 이런 느낌. 그러면 끝났어요 여러분. 얘를 뭐라고 바꾸면 돼? 맨 앞 거에다가 루트 맨 뒤에 거에다가 루트 연결부호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9x제곱이라는 것은 3x의 전체 거 봐요. 제곱꼴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뻐. 어떤 놈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어떤 놈 제곱 패턴으로 했으니까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패턴으로 바꿀 수 있다.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0이랑 이걸 더해볼게요. 시작.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x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또 하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인수분해 안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여기까지가 최종적인 결론이죠. 이렇게 어려운 모양의 인수분해까지도 완벽하게 찾을 줄 아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복 2차식의 인수분해였습니다. 할 수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패턴들은 마지막 패턴인데요. 이게 이제 필수 식변형 공식 4가지라 그래서요. 이번 강좌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필수 식변형 공식이라 해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한테 1년 내내 강조하는 거야. 강조한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중요하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나와.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곱셈 공식 외우지 않아도 좋다. 그래! 내가 막 이른다고 수업 시간에. 고3 애들이랑 재수생 애들한테 제가 이른다니까. 그래 곱셈 공식 하지 말자. 그래 나도 지쳤다. 인수분해 하지 말자. 너무 놀았을 뿐인데 그래 하지 말자. 단 4가지는 하자. 4가지는 하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야. 이 정도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고 이 4가지를 식변형 공식이라 그러는데 확실하게 4가지를 마무리 지을 줄 아셔야 되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4가지. 첫 번째가 합차곱 3개의 관계식이에요. 두 번째는 제곱의 합, 세 번째는 제곱의 합인데 문자 3개짜리. 네 번째가 세제곱의 합 공식이에요. 이 4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 첫 번째 식변형 공식은 뭐냐면 첫 번째 식변형 공식은 x 플러스 y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전체의 제곱 이퀄 4xy입니다. 이걸 암기를 하시는데요. 이 상태로 좀 암기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지금부터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x 플러스 y가 보면 이거를 x 플러스 y라고 읽지 말고 합이라고 읽으세요. 뭐라고 읽으세요? 합이라고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합.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합.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안 돼. 시작. 합.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합. 제발 부탁인데 합. 합이라고 읽으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읽으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차.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차.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차. 이것도 한번 읽어봐. 시작. 차. 제발 부탁인데. 이거 한번 읽어봐. 시작. P-Q. 차. 차라고 읽어야 돼. 그럼 이건 뭐라고 읽을 거야. 시작. 곱. 이걸 뭐라고 읽을 거고. 곱. 이걸 뭐라고 읽을 건데. 곱. 이렇게. 이건 뭐라고 읽을 거고. 곱. 이렇게. 알겠습니까? 곱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변형 공식은 어디서 나온 공식인지는 여러분 눈치채셨죠?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그죠? 완전 제곱식. 두 번째 얘도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 그걸 뺀 거야. 빼니까 당연히 x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y 제곱이 사라져요. 그럼 남는 것은 2xy에서 마이너스 2xy를 빼는 거거든. 그럼 얼마입니까? 시작. 4xy가 남습니다. 4xy가 납니다. 4xy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 이 공식을. 다음과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기억하느냐? 얘를 앞으로는 합이라는 글자로, 얘를 차라는 글자로, 얘를 곱이라는 글자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억할 때는 이렇게 가자.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4배 곱, 합차곱 3개의 관계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야. 이 공식의 용도는 합차곱 3개 중에서 2개를 알고 하나를 모을 때 쓰는 공식이에요. 합차곱 3개의 관계식이라고요. 뭐뭐뭐 관계식? 합차곱 3개의 관계식. 하나가 뭐고? 합.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곱. 합차곱 3개의 관계식.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자고?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 빼면 4배고. 물론! 이런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어. 다음을 계산하시오. 지금까지 계산했던 것처럼 얘 완전 제곱식, 얘 완전 제곱식 하지 않아도 돼. 이거 뭐라고 읽으면 돼요? 합의 제곱 뭐라고 읽으면 돼요? 차의 제곱 뺐다.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 빼면 4배 곱. 그러니까 답은 시작. 4배 곱! 루트 2. 이게 4배 곱이죠. 총적인 답을 불러라면 시작. 4 루트 2로 마무리 줄 수 있다. 그죠? 이럴 때도 잘 쓰이긴 해. 야라 그래서 미안해요. 2년 전에 평가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 안 믿어지시죠?
이거 평가 문제 3번 문제였어요. 뭐 또 안 믿어질 것까지는 없다. 뭐 또 안 믿어질 것까지는 없는데 요 문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3번 문제로 출제 현장. 다음을 간단히 하죠. 이거를 또 막 완전 제곱식 배웠다고 이거 제곱 이 짠짜 이럴 때 하는 학생이 너무 많았는데 읽어주면 되는데 시작. 합의 제곱에서 또 읽어봐 시작. 차의 제곱. 이거를 합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차라고 보는 거죠.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뺐으니까 답은 뭐야 시작. 4배 곱. 곱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하면 되니까 2에 대해서 x 플러스 y승 곱하기 2에 대해서 x 마이너스 y승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여기 지금 4가 보이잖아요. 4라는 것을 2의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결국 2 이렇게 써놓고요.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라는 지수법칙 우리 아직 뭐 배우진 않았지만 2x 플러스 2다 이렇게 썼었던 게 이게 바로 평가원 문제였었다. 그때도 많이 쓰는 것처럼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 빼면 4배의 곱이라는 공식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선생님 또 언제 씁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 공식은 합차곱 3개 중에서 하나를 볼 때. 그러니까 결국 잘 봐. 합과 곱이 주어진 상태에서 차를 구하라. 차와 곱이 주어진 상태에서 합을 구하라. 합과 차가 주어진 상태에서 곱을 구하라. 이런 거. 3개 중에서 2개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할 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이 오늘 며칠이야? 24번 일어나. 이런 다음에 x 플러스 y는 5. x 마이너스 y 3. x, y를 구해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렇지. 이거를 연립방정식 풀어서 x 구하고 y 구한 다음에 x, y를 대합한다? 그래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게 출제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읽으라고요? 합. 뭐라고 읽으라고요? 차. 뭐라고 읽으라고요? 곱. 3개에는 뭐가 있다 시작? 관계식이 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는 게 좋아?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 빼면 4배 곱 이런 느낌으로. 합의 제곱에서 25에서 합이 5니까 차의 제곱을 9를 빼면 4배 곱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곱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16. 16 이퀄 4배 곱이니까 곱은 얼마예요? 4로 나누는 거야. 답은 시작. 4.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라는 거야. x, y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합차곱 3개의 관계식은 완벽하게 기억하십시오. 와우, 여기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 많이 들어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합을 알아요. 곱을 알아요. 차의 제곱을 구하래요. 어떻게 하는 거야? 합차곱 3개의 관계식.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이라고 쓰자 그냥 한글로. 물어보는 게 이거죠. 차의 제곱을 빼면 4배 곱 4, 2, 8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차의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차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8을 좌변으로 가면 9에서 8 빼니까 얼마 시작?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차의 제곱은 1이다. 따라서 청진 답은 얼마 시작? 1 이렇게 써주면 된다. 됐죠?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 x-y가 3이고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 5일 때 xy를 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 시작. 합, 차, 곱 3개 관계식과 합의 제곱에서 5라고 돼 있네. 이거는 25 쓰면 안 돼. 합의 제곱이 5니까. 차의 제곱을 빼면 차가 지금 3이니까 차의 제곱 9를 빼면 4배 곱. 이것도 쉽게 나오네요. 5 빼기 9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4는 4xy니까. 아, 따라서 xy는 얼마다? 양면 4로 나니까 시작.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그죠?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 뺐으니까 4배에 대해서 곱. 답은 4루트 2. 이렇게. 맞아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두 번째 이야기. 보시죠.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곱의 합공식이에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이렇게 쓰는 거 아세요? x 플러스 y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xy.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것도 이유는 아시죠?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이거든요. 거기에서 2xy를 빼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나오지. 이것도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거를 기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기억해야 돼.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거를 제곱의 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라고요? 제곱의 합. 뭘 구하라고? 제곱의 합. 제곱의 합.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제곱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제곱의 합. 이자가 2개 있는 제곱의 합이다. 제곱의 합을 이야기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가 바로 뭐야? x 플러스 y죠. x 플러스 y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시작. 합이니까 합의 제곱 이렇게 기억합시다. 이거는 곱이잖아요. 마이너스 2배의 곱 이렇게. 앞으로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한글로 기억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제곱의 합이 뭐라고요?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뭐라고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한 번 더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한 번 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제곱의 합이 뭐라고?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제발 부탁인데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10번 할 거야, 10번. 20번 할까? 해보자.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엄마가 우리를 되게 괴롭힐 때 있죠. 엄마가. 이게 공부 되게 막 열심히 한 다음에 10분 동안만 살짝 게임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딱 그걸 갑자기 보더니 너는 하루 종일 게임하니? 그러면 막 엄마 막 때리고 싶잖아요. 그죠? 이럴 때 엄마를 때리면 큰일 나요. 법적으로 아주 무거운 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엄마를 째려보면서 욕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아주 센 소리로 탁 보면서 째려보면서 합의제곱 마이너스 2배곱 딱 그러면 돼요. 그럼 엄마가 깜짝 놀랄 거야. 욕한 줄 알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막 그러면 수학 공부한 거야. 나는 정승재 선생님과 함께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머 재미없었어요. 어떻게 한다고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합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합이라는 거는 아까 제곱의 합이었잖아요. 이 밑끼리의 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끼리의 합이요? 밑끼리의 합. x랑 y끼리의 합이다. 이렇게. 곱이라는 것도 밑끼리의 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볼까요? 어떻게 내볼 겁니까?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보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x 플러스 y가 2입니다. x, y가 여기서 3, 4, 그게 좋아. 2. 1일 때. 문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을 구하죠. x에 대해서 4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의 값을 구하죠. x의 8제곱 플러스 y의 8제곱의 값을 구하죠.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뭐 이거는 뭐 2, 3, 1 알겠습니까? 가자.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값을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의 합 공식은 답은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합이란 건 뭔데? 밑끼리 합이니까 x랑 y를 더한 거. 오, 이게 합이네. x랑 y고 이게 곱이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합의 제곱 얼마야 시작? 3 마이너스 2배 곱. 곱이 얼마야 시작? 1이라고 돼 있으니까 1이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3 빼기 2니까 얼마야 시작?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됐죠? x의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을 구하라.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선생님 4제곱 공식이 없는데 이럴 때는요 머리를 좀 굴리세요.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었는데 뭐를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얘를 제곱의 제곱으로 쓰면 이렇게 곱하면 4승 나오고요. 이렇게 곱해도 4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얘랑 얘의 제곱의 합이니까 답은 뭐라고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제발 부탁인데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곱. 단! 합은 뭐의 합이야? 밑끼리 합이니까 x제곱과 y제곱의 합입니다. x제곱과 y제곱의 합. 근데 좀 전에 구했죠? 얼마야 시작? 1이니까 이게 1이구나.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곱인데 곱은 뭐야? 밑끼리의 곱이니까. 이런 밑끼리의 곱이라는 것은 x제곱과 y제곱을 곱한 거예요. 근데 얘는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에 의하면 x, y의 전체 제곱이거든요. x, y가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1이라고 써서 이건 뭐라고 쓰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얼마나 시작? 마이너스 1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보면 돼? 4승의 제곱. 4승의 제곱이라는 것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뭐 8승까지는 안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연습을 해보자고요. 이게 뭐라고? 제곱의 합 공식. 어떻게 한다고?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다. 어떻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선생님?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라는 걸 공부하셨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래. 이때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래. 이것도 할 수 있겠네.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얘도 가만히 보면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에요. 이것도 제곱의 합이에요. 왜요 선생님? 여기 x분의 1이 온 거나 맞죠? x분의 1을 제곱하면 x제곱분의 1이니까. 아세요? 분수를 제곱하면 분모도 제곱, 분자도 제곱이니까. 그럼 결국 얘도 제곱의 합이니까. 제곱의 합이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군요. 합이라는 것은 x랑 x 플러스 1이랑 더한 거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3.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군요. 곱이라는 것은 밑끼리의 곱이니까 x랑 x분의 1의 곱이죠. 여러분 x랑 x분의 1은 곱하면 얼마 시작? 1일 거 아니야. 1을 이렇게 씁니다. 3을 제곱하면 9고요. 9에서 2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 시작? 7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제곱의 합공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세제곱의 합공식도 한번 가볼게요. 세제곱의 합공식은
이게 바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어떻게 기억했어?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이라고 기억했다면 세제곱의 합공식은요. 세제곱의 합공식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이렇게 기억해야 돼. 와우. 어떻게 한다고요?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어떻게?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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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원래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이거죠.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에 대해서 x 플러스 y 이렇게.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 조금 전에 연습했었던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이거를 따다당 땅 따당 땅 땅 땅 따당 따다당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면 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이거죠.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을 구하려면 합과 곱만 알면 된다. 이게 바로 용도라고요. 합과 곱만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다. x를 구하고 y를 구한 다음에 세제곱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합과 곱만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다. 이것도 합과 곱만 가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한다는 게 결론이라고요.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합이라는 것은 어디의 합이야? 밑길이의 합이고 곱이라는 것도 시작. 밑길이의 곱을 의미한다. 밑길이의 합과 밑길이의 곱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3 이렇게 돼 있고 응? x 플러스 y가 뭐라 그럴까? 4 이렇게 할까? x, y는 뭐 2 이렇게 돼 있을 때 x에 대해서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x를 구하고 y를 두 개를 열방식 풀어서 x, y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풀기 위한 재료는 뭐만 가지고 시작. 합과 곱만 가지고 되는데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 곱이니 끼니 합과 곱은 더더군다나 밑길이 합과 밑길이의 곱이니까 합이 4고 합이 2라 곱이 2니까 4에 대해서 세제곱 마이너스 3배에 대해서 4 곱하기 2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64죠. 그래서 답은 64 마이너스 12 곱하기 2니까 답은 40이다. 이렇게 마무리 줄 수 있는 게 바로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이라는 공식입니다. 이쪽 아시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네. 어떻게 하면 돼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이거 제곱 마이너스 2배 이거. 밑길이 합과 밑길의 곱이니까 얘가 합이고 얘가 곱이한 거야.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곱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시작. 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9에서 4 빼니까 5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거꾸로 되어 있지만 제곱의 합이 10이라고 가르쳤어. 이 제곱의 합 10은 어떻게 구해?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니까 합은 4야. 합의 제곱 16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AB를 찾으면 된다. 마이너스 2AB를 좌변으로 넘겨서 2AB라고 쓰시고요. 10을 넘어가면 6이 된다. 따라서 AB의 값을 구하라. 그럼 뭐라고 써주면 될까? 3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3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제곱의 합 공식 한번 연습해봤고. 이번 예제는 뭐야? 세제곱의 합 공식이 뭐 이거 아주 간단하네.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한다고?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으로 기억하자. 합의 세제곱 시작. 27 마이너스 3배에 대해서 합곱. 합은 3, 곱은 1. 따라서 27에서 9를 빼니까 답은 시작. 18, 18이 최종적인 답이라는 것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시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맨 마지막인데요. 이번엔 맨 마지막. 첫 번째 거는 합차곱 세개의 강례식. 이거는 제곱의 합공식, 이건 세제곱의 합공식. 맨 마지막 네 번째 것은 제곱의 합이긴 제곱의 합인데요. 항이 3개 있는 거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두 번째에서 배웠던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는 세 번째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었는데 얘도 제곱의 합이긴 제곱의 합이거든. 그런데 3개짜리. 문자 3개짜리의 제곱의 합. 이것도 간간히 나오니까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자, 봐봐. 여러분 제가 이거 연습을 안 시켜드렸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연습 안 시켜드렸어요.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상 3개짜리의 제곱은요. 우리 항 2개짜리의 제곱은 우리 어떻게 썼어요? 이것도 제곱하고 이것도 제곱하고 2짠짠이었잖아. 여기서는 이것도 제곱, 이것도 제곱, 이것도 제곱. 일단 스타트는 비슷해. 이것도 제곱, 이것도 제곱, 이것도 제곱을 먼저 합니다. 제곱, 제곱, 제곱을 먼저 하시고요. 2짠짠, 2짠짠, 2짠짠이에요. 2짠짠, 2짠짠, 2짠짠. 그러니까 여기다 뭘 쓴다 시작.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를 쓰는 거예요.
2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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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다고? 2AB 2BC 2CA 2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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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씩 곱하는 게 세 개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얘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어디다가 넘기면 돼요. 좌변도 이항시키면 되죠.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만드느냐.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고 넣을 수 있거든. 아 2짠짠 2짠짠 2짠짠에서 2를 한꺼번에 끌어내버리니까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자. 얘는 제곱의 합이고 얘는 뭐라고 기억하자? 합이라고 기억하자면 3개짜리 합이라면 얘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시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든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든지 저랑 같이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둘이라는 이야기를 간간히 듣게 될 텐데 이게 다 둘이에요. 많이 나와.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라든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든가 아니면 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라든가 이런 거를 다 둘이라고 얘기하자. 이런 걸 다 둘.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게 기억하냐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둘로 기억을 하는 게 참 좋다. 그러니까 결국 합과 둘만 알면 세제곱의 합을. 이럴 때는 곱이 필요 없죠. 제곱의 합을 구할 때 문자 3개짜리는 A, B, C 곱은 필요 없고 합과 둘만 알고 있으면 게임은 끝난다. 이런. 뭐만 알고 있으면요? 합과 둘만 알고 있으면 게임은 끝난다. 합과 둘만 하면 어떻게 기억하자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둘로 기억하자. 그래서 결국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할 때. 첫 번째 건 어떻게 기억하자 시작.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 빼면 4배의 곱. 최종 정리입니다. 두 번째 거는 제곱의 합 2개짜리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 이렇게. 합과 곱만 알면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교훈. 얘는 시작. 합과 곱만 알면 세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 시작.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으로 정리한다는 거 인정해 주시고. 맨 마지막 거는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인데 어떻게 하자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둘로 끝난다는 거. 이건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서 곱 3개짜리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둘로 끝난다는 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끝납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합 둘 이거는 제곱의 합. 너무 쉽다 시작.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둘 그러니까 답은 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 그렇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건 지금 둘이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네. A제곱 플러스 제곱의 합 3개짜리 공식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둘이니까 굳이 쓰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 둘이니까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고 쓸 수 있는데 그냥 대입하면 되죠. 얘는 얼마고 시작?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라고 되어 있어? 4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4라고 돼 있으니까 4라고 돼 있으면 4의 제곱이니까 시작. 16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얼마예요? 그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죠. 그죠? 이게 최종적인 답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2배에 대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14가 될 테니까 와 답은 얼마야 시작. 7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다음 이야기는 이제 방정식 이야기거든요. 이 방정식 이야기는 다음 강좌에서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더더군다나 여러분 예고를 해드리면 다음 강좌에서는 방정식 중에서도 1차 방정식의 절대값 방정식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고3 학생들도 힘들어하는 그거 공부할 거고 2차 방정식에서 근각에서 한 게 근해 공식 다 얘기할 텐데 판별식까지 얘기할 텐데 여러분 1등급 맞는 학생들도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식을 갖는지 왜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지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중에 무조건 암기해버리거든요.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정식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